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매입 전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 500만 원 손해 보세요.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제가 일전에 계약 만료 기간을 굉장히 설정한다는 그 부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만료일에 대해 설정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실제 사례였었죠. 저는 그 전세 만료일에 맞춰서 세입자에게 3개월 전에 전세 계약 연장하시겠나라는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전세금이 또 컸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기 위함이었었는데요. 그 당시 전세금은 2억 1,500이었고 주변 시세가 한 2억 3천 정도 받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네, 전 연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니까 그것도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순조롭게 간다. 그러면 2년 연장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년 말고 1년 5개월 정도 안 되냐? 그러면 바로 계약하겠다 라고 이런 얘기 하십니다. 1년 5개월, 2년도 아니고 1년 5개월. 좀 특이하죠. 보통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기 마련인데, 자, 그분 같은 경우는 1년 5개월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딜 바로 받았다라면 1,500만 원 바로 받아서, 와,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었죠. 자, 1년 5개월을 설정하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으셔서 저한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1년 5개월인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1년 5개월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집 바로 옆에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일이 계약 만료일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죠. 딱 떠오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 추측을 하게 되고 문자 보냅니다. 사장님 혹시 그 옆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죠. 어떻게 하셨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드리죠. 사장님 그거는 좀 힘들겠다. 1년 5개월은 너무 힘들다. 사장님도 알다시피 입주를 같이 도래를 하게 되면 신규 아파트 들어가지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안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공실 굉장히 길어져서 너무나 큰 손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년 5개월밖에 정말 안 되신다라고 하기엔 다른 아파트 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런데 1년 5개월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아파트에서 1년 5개월 계약을 해주겠냐. 그 입주일이 또 같은데 공실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찾기도 너무 힘드실 거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어떤 날짜로 설정하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2개월 전에 만료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전달해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자, 스무스하게 전세금도 보존을 한 상태에서 신규 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사실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일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 연장을 해버렸다 라고 하게 되면 엄청 피똥 쌌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바로 검색을 했었거든요. 입주일 날 옆동에 해당되는 입주일 때 우리 아파트 전세 물건들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전세금은 이제 엄청 하락을 해 있고 한 4천 정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실도 엄청 길다.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안 차는데 이 아파트도 당연하게 안 차는 그런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아파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입주일은 무조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특히 대규모 단지라고 하게 되면 이 모르고 계약 연장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 어려움, 악재들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실제 이런 사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사례는 이번 말씀드릴 사례는 제 사례는 아니고요. 정말 좀 좋아하는 선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역발상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해당되는 첫 번째 역발상 투자 본격적으로 역발상했던 그 투자 지역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다른 역발상 투자 지역을 찾기 시작을 했고 여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지난 선배도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그 선배도 나도 투자 한번 해봐야 두 채 정도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지역 아파트들 분석하시기 시작을 하죠. 제가 투자하는 아파트 똑같이 투자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 너무 만족스러운 거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만족스럽냐라고 여쭤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전세자를 끼고 있는 물건 사셨다라고 하는데, 자, 1억 4천의 전세자인데 1억 4천5백에 사셨어요. 500만 원 투자를 하고 한 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채 더도 지금 계약을 해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채를 거의 동시에 이렇게 사신 케이스셨어요. 자, 그러면서 같은 전세 끼고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선배님, 그러면 그 아파트 그 만료일이 언제든가요? 7월과 12월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자, 저희 지역, 제가 투자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자, 대도시인데, 자, 주변에 지을 땅들이 없기 때문에 외곽 쪽에 전부 다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중심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아니고서는 아파트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곳인데, 자, 한 군부대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그쪽에 자,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 아파트 분양했던 세대수가 7,000세대였고 그 입주일이 자, 7월과 12월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입주라고 하게 되면 7,000세대였다라는 거죠. 7,000세대가 이 중심가에 지금 오픈을 한다라는 그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어요. 정확하게 두 채들이 7월달과 12월달 물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만료를 하는 그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아파트 입주를 하는 길을 고려했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을 그때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7월달 지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9월입니다. 자, 그 선배, 자, 굉장히 큰 고민 끝에 7월달에 만료되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저 500만 원 더 싸게 내놔서 파셨어요. 저 500만 원 더 싸게 파셨습니다. 500만 원 손해 보신 거죠. 저는 그 선배한테 그 거래하고 난 다음에 거래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변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몰리는 그때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전세자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된 것이죠. 저는 이런 거래 방법들 중에 전세 끼고 있는, 월세 끼고 있는 물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자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 시간적인 그런 압박감들, 갭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계약금 걸고 난 다음에 전세자 구해야 되잖아요. 그 전세자 구하는 거에 대한 그 단계를 패스를 하기 때문에 끼고 사는 물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뭐 수수료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세자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로 구한다라고 했을 때 또 드는데 이것도 안 들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끼고 있는 물건이라는 그 장점도 있겠지만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 전세 만료일이다라는 것이. 전세 만료일 고려 안 한다라면 자, 이런 어려움들 거치게 됩니다. 자, 7월 달에 딱 입주일과 동시에 전세자가 만료가 됩니다. 자, 그 선배 같은 경우도 자, 이를 고려를 하고 한 2월 달부터 광고를 끊임없이 냈었어요. 자, 끊임없이 냈는데 안 나가요. 보는 사람도 없고. 자, 해당되는 7,000세대가 중심가에 풀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를 고려를 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공실들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자, 공실이 많은 상태에서 일반 도배장판만 해서 광고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갈까요? 잘 안 나갑니다. 올 리모델링 해야 돼요. 자, 올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자, 해당되는 전세자, 전세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돌려준 상태에서 이런 올 리모델링까지 굉장히 많은 돈이 묶인다라는 그 사실로 부담감을 느끼시고 이렇게 매도를 하신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광고를 하고 매도자가 딱 나타나서 500만 원 또 싸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 매도자 굉장히 딜을 잘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아세요? 자, 계약금 같은 4천만 원 주고, 자, 전세자가 해당되는 1억 4천에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금이 1억 4천이었기 때문에 4천의 계약금을 걸고 대신에 전세금에 해당되는 1억을 이제는 집주인이 전달하고, 제 선배가 전달을 하고 리모델링을 시도를 하는데, 리모델링 시도를 하고 전세자가 구하는 데까지 홀딩을 해달라 라는 특약사항을 넣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매도자 같은 경우는 전세자 구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 놓은 거예요. 자, 선배의 돈까지 받은 상태에서요. 자, 계약 요건을 그 전세자를 구하는 데까지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죠. 전세자가 구한다라고 하면 2년 정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대규모 입주일을 건너서 2년이라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매매가 상승 플러스 전세가 상승 역시도
고려를 해봄직한 그런 타이밍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매도자는 굉장히 엄청난 큰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위험 부담, 리스크 굉장히 낮췄죠. 대규모 입주일을 건너뛴다라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처럼 투자를 할 때 전세 계약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입주 물량을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해 보심을 굉장히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입주일 전에 최대한 계약 만료일을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입주일 한 2개월 정도는 최소한 그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을 설정하시다라는 그런 팁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4천 이하 물건 20채 막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작은 물건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건 그렇게 올인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자가 만료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나가는 그 타이밍에 교차로 전세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금을 제가 돌려줘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4천 정도는 어떻게든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억 이하 이상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습니다. 큰 금액인 것만큼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구하다가 안 구해질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4천보다는 일단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파이가 커져가지고 1억 이상에 해당되는 1억 초반대 이상 정도에 해당되는 물건들은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좀 주요하게 투자를 하는 그 아파트는 1억 이하긴 하긴 하지만 1억 5천까지는 이제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기본 체력들을 조금씩 키워왔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는 그 과정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 충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그 투자를 할 때도 차근차근 기본 체력들을 길러가서 조금씩 파이를 더 키우는 것들 굉장히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3억, 뭐 4억, 5억짜리 뭐 아파트 혹시나 만에 하나 전세금 뭐 못 돌려지는 그 상황까지 만약에 고려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투자하실 수가 있을까요? 좀 한번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자, 이것으로 매입하기 전에 꼭 이거는 고려하고 투자하세요. 안 그러면 500만 원 손해봅니다. 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